비장이 본래 추월이라 하면 원수 같지 않은 중에 자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추월에 대해서 왜 원수 같이 알고 있었을까요? 왜? 내 남편을 거짓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미 빡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 듣고 이를 갈고요 호령하여 외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사령에게 분부하되 부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가서 그년 잡아오라. 바삐바삐 잡아오되 만일 지체하였다가는 내가 중죄를 당하리라. 이 내는 누굴까요? 사령한테요. 자, 그러면 이를 갈고는 비장의 행위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비장의 말이죠. 말과 행위 서술을 통해서 뭘 드러내고 있어요? 이 말 속에 그냥 이렇게 나오죠. 비속어잖아요. 그리고 너 천천히 잡으면 네가 죽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 속에서 바로 비장의 심리가 드러나죠. 추월에 대한 빡침, 개빡침, 분노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분노의 정도가 얼마나 큰지는 사령의 행위를 통해서 바로 드러납니다. 아니, 사령이 덜미집어 잡아왔고는 사령이 금방 잡아온 거예요. 5G. 딱 이렇게 속도 겁나 빠른 거예요. 잡아와 아니면 너 죽일 거야. 그랬더니 예,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사령이 겁나 빨리 움직일 만큼 비장의 분노가 컸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지요. 그 다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앞부분에 춘풍을 아내가 어떻게 다스렸어요? 선빵. 그 다음에 증원 확보. 이렇게 됐죠. 자, 보겠습니다. 형틀 위에 올려매고 잡아오자마자 에따 빡 묶어버리는 거예요. 별태장을 골라갖고 몽둥이요. 몽둥이 이제 때려야 될 거잖아요. 각별히 매우 쳐라 그랬습니다. 너도 신경 써도 빡 쳐라라는 거죠. 뭐가 드러났을까요? 분노요. 분노. 여기서는 비장의 분노가 이제 극에 달합니다. 개빡침요. 사령, 내가 사정을 두었다가는 내 목숨이 죽이라. 살살 때렸다간 내가 너 죽일 거야. 이거 뭐예요? 분노요. 누구요? 비장의 분노. 자, 하니 치고 고찰하고 둘을 치고 고찰한다. 고찰한다가 뭐냐면 막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잘 때릴까가 아니에요. 빡 때려놓고 잘 때렸나? 빡빡 때려놓고 아씨 더 때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매마다 표를 하여 10여 대를 중장하니 죽을 만큼 열 몇 대를 때린 거예요. 인연 바삐 다지 마라 라는 거예요. 이때 다지 마라는 것은 국기에 대한 맹세 이런 게 아니죠. 잘못 시인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지은 죄를 네 스스로 말해라 라는 거죠. 이미 증거는 확보해 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만 받으면 돼요. 이렇게 제가 설명해 볼게요. 죄인에게 자백을 유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판결 끝나는 거니까요. 인연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호령을 서리같이 하는 말이 내 죄를 내가 아느냐 하니까 자 추월이가 보세요. 춘풍이 가져온 돈 소녀가 어찌 아오리까. 우리 형사 드라마 보면 죄인 딱 잡으면 네가 했지 그러면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대질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비장이 이 말을 듣고 성을 내어 분부하되 완전 더 빡친 거죠. 여담절각이라 하는 말을 내 아느냐? 말 어렵죠. 이거 그냥 이렇게 해석하세요. 그러면 춘풍의 돈이 어디 갔느냐? 너 아니면 어디 갔는데?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불같은 호젓돈을 영문이 물어주랴. 즉 이 영문은 관청료. 그러니까 그 춘풍이 빌려간 돈 없어졌는데 그러면 너 모르면 관청이 그거 다 물어줘야 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관에서 물어주랴. 이거는 관리요, 관리. 수령료 높은 사람이 그거 물어줘야 돼? 이런 거야. 그 다음에 백성에게 수렴하랴. 수렴이 뭐예요? 걷어들이는 거예요. 백성한테 빙 뜯어가지고 이거 갚을 거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내 이 지경에 무슨 잔말하랴? 네 지금 이 상황에서 거짓말할래?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신문 과정이고 자백 유도하는 과정입니다. 비장의 상태는요, 개빡침이요. 그 다음 굴레등, 아까 사령하고 똑같은 거예요. 굴레등이 두 눈을 부릅뜨고 형장을 높이 들어. 형장이 뭔데요? 몽둥이요 빡 또 때릴 채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백일청천 벼락치듯
만첩청산 울리듯 금장소리 여기까지 끊으면요. 때리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컸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백일정천 벼락치는 소리 겁나 크죠. 그만큼 세게 때렸다고요. 그 다음에 마첩청산 청산이 울릴 정도로 조용한 첩첩산중이 다 울릴 정도로 때렸다라는 거예요. 금장소리는 몽둥이 소리 이런 거예요. 호통치며 하는 말이 내가 모두 발병치 못할까 어서 불어 진실을 말해 이런 거예요. 너를 우선 죽이리라 라는 거죠.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하나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게 하려는 호통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춘풍의 돈을 돌려주게 하기 위함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고 주장으로 지르면서 몽둥이요 50대를 중장하고요. 거의 죽기 직전이겠죠. 바삐 다지 못할 소냐 계속해서 막 윽박 지르는 거예요. 죽여버릴 거야 라는 거예요. 서리같이 호령하니 여러분들 매는 장사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제 추월이가 기가 막혀 혼백이 달아난 듯 혼미 중에 겁을 내어 죽기를 면하려고 애결함 여쭈오되 이제 눈에 초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법도 엄숙하고 관령도 지엄하고 나리님 분부도 엄하오니 춘풍이 가져온 돈을 영문 분부대로 소녀가 바치리라. 이제 끝난 거죠. 거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해결됐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비장이요 또 다른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비장이 하는 말이 이제 돈 갚겠습니다. 갖다 줄게요 라고 하니까 호주에서 공문 놓아 널 빨리 죽이라 하였으되 내 죄를 내가 알고 돈을 모두 바치겠다 하니 자백 참작하겠다 이런 거죠. 너를 살려 주거니와. 그런데 뒷말이 더 겁나요. 호줬돈 이자는 자모지례로 5천냥을 전부 괴봉하라. 자, 관청의 돈 이자 자모지례 이할 약 2배요. 2배. 2배를 받겠다는 거 5천냥을 괴봉하라. 바치라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춘풍이 자기 돈 500과 관청 돈 2천냥이에요. 이거 다 합쳐봤자 2,500밖에 안 되죠. 그런데 얼마 갚아야 되는 거예요? 5천냥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빨대 잘못 꼽았다가 2배 물어내는 어마어마한 일이 된 거죠. 추월이 여쭈대. 그럼 추월이 입장에서는 너무 많아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거의 죽기 직전이에요. 10일 말미를 주시면 5천냥을 바치리라. 이제 포기한 거예요. 다 드릴게요 살려주세요 이런 거예요. 하고 다짐을 써 올리거늘 그제야 비장이 춘풍이와 추월이를 형틀에 내려놓고 춘풍이를 다시 불러 가만히 약속하되 이게 완벽하게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열흘 안으로 전부 받아가지고 서울로 돌아오라 이렇게 됐어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자습서에도 해설이 안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남편이 이 상태로 자기 집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걔 그 집꼴로 오게 되잖아요. 그럼 그 가부장의 권위는 어떻게 해요? 단 1도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돌아오면 자기가 아내로서 모른 척하면 어떻게 돼요? 가부장의 권위를 지켜줄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내의 배려가 되는 거죠. 아내의 춘풍에 대한 배려예요. 남편의 자존심을 살려주기 위한 현명한 여자예요. 이런 여자랑 살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내가 또한 유고하여 먼저 떠나 올라가니 내가 서울로 올라오거든 댁 문하에 문하나라 와서 이 자식아 인사 한번 해 이런 거죠. 그 다음 춘풍이 감사하여 내려와서 여쭈되 나리님 덧택으로 호조돈을 수세하옵니다. 모두 거둬들였다고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비장이 사또 전에 춘풍과 추월을 처치한 말씀을 낱낱이 고하고 관리니까
상급자한테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라는 거죠. 조용히 여쭤대 내일 하직하고 서울로 가려고 하니 사또님께서는 추월에게 자모지례로 5,000냥을 모두 당신이 걷어서 우리 남편에게 보내주시기를 천만 바라나이다. 자, 춘풍에게 보내주시기를 천만 바라나이다 라는 것은 이것과 같은 맥락이 되는 거죠. 얘가 돈을 들고 와야지. 그나마 지금 거의 그지꼴인데 돈이라도 들고 와야지. 가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권위가 있으니까 남편한테 대한 배려를 끝까지 하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사또가 허락하자 이튿날 하직하고 상급한 돈 수만 냥을 환전으로 붙여놓고 이어서 발행할세. 평양을 하직하고 서울로 올라와 한전을 즉시 찾고 춘풍 오기를 기다리더라. 여기까지 딱 끄는 뭐냐면 상급이란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상금을 준 거예요. 5,000냥 받았는데 수만 냥을 상금으로 준 거죠. 와, 문제 해결력 뛰어난 여자입니다. 그리고는 서울에 와서 남편이 돈 그거 들고 이렇게 오기를 기다린다라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평양에서 사또 본관이 아까 부탁했죠. 분부하되 추월을 잡아들여 돈 바치리라 성화하니 10일이 다 못되어 5,000냥을 다 바쳤다. 여기가 진정한 문제 해결되는 거죠. 관리로서 아내가 본능적으로 이성을 무너뜨리고 막 잡아뜯고 물고 그렇게 해결하지 않고 관리로서 이성적인 문제 해결 과정을 보여주고 마지막에 남편에 대한 마지막 배려까지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총 세 인물이 주된 인물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춘풍이요. 근데 이 춘풍은 어떤 인물이에요? 재산을 탕진해요. 또 모았는데 또 탕진해요. 그러면 이 이춘풍을 통해서 작가는 무엇을 드러내고자 할까요? 바로 가부장 제도의 혼란, 문란, 모순, 그 권위가 점점 낮아졌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춘풍의 처죠. 자, 그러면 이 춘풍의 처는 남편이 쳐놓은 사고를 이성적으로 해결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요? 여성의식 성장이 된 그때 당시에 사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여성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의식이 팽배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언제요? 이 당시에 조선 후기쯤에요. 자, 그 다음에 한 사람 남았네요. 자, 바로 누굽니까? 추월요. 자, 추월은 어떤 여자예요? 제일 처음에 쳐맞으면서도 제가 돈 안 가져갔어요 이렇게 되죠. 그리고 관리한테 빨대 꽂으려고 노력했던 여자예요. 이 여자를 통해서 뭘 드러내냐면 바로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인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